자, 오늘 강의는 32페이지. 제2절의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뭐 일무랑 정도는 문제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까지 출세 우선순위 100개의 테마를 쭉 뽑아서 조사해 보니까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관련 내용들은 순위 12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출제 빈수 형태로부터 나오시면 되겠고, 거기 그 30페이지 출제 포인트에 시장 실패의 원인, 정부 실패의 원인, 민영화의 방법, 정부 규제 유형 모두 다 별표 3개 A급짜리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런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는 사실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경제학의 이론을 그 행정 현상에 부분적으로 접목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최근 우리가 이제 작은 정부의 구현을 2000년대 전후부터 강조를 해왔어요. 그럼 왜 작은 정부의 구현을 강조했냐? 그 이후에 큰 정부가 있었고, 큰 정부가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강조했겠죠. 이런 큰 정부의 문제점을 우리는 보통 정부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큰 정부가 등장한 이유는 이전에 시장이 제 역할을 했다 못했다. 시장이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큰 정부가 탄생하죠. 그럼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정부의 형태로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 실패라든가 시장 실패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계속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39페이지에 행정의 경제적 맥락이라고 나올게요. 첨삭지도의 박스. 자, 박스를 보시면 되는데, 이 형태는 앞에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갖고 전반적인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1930년대 끌어보고, 이쪽에 1980년을 끌어보자. 30년대 이전까지의 정부를 보통 우리는 소국 정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작은 정부고, 다시 30년대 경제공황 이후에 똑똑한 시장이 제 역할을 한다 못한다?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큰 정부가 탄생하는데, 이 큰 정부를 보통 우리는 빅 거버먼트, 거대 정부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소국 정부론 때 지배했던 경제의 논리 몇 가지 형태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소국 정부론 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제의 논리를 얘기할 때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시장 경제 원리가 경제의 논리로서 주류를 형성했고, 그죠? 시장의 흐름을 좌우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경제에서 파악한 경제의 주체를 얘기해라. 그러면 서버, 공급자가 된 것은 기업이고, 컨서머, 소비자가 된 것은 가게죠. 오로지 시장 안에서 기업과 가게의 활동 갖고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각종의 이론들이 탄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기업을 공급자라 그랬고, 지금 얘기한 가게를 소비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기업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을 공급이라 그러고, 이쪽에 가계의 논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요라고 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요의 법칙이다, 공급의 법칙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요의 법칙이다, 공격의 법칙이다, 가격 기제가 어땠다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미시 경제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시 경제가 발달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시기를 지배한 것은 세이의 법칙이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18세기 말에 산업혁명 자체가 등장했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산업혁명에 의하여
여러분들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19세기 말에 대량 생산 체제가 갖췄다 하더라도 이러한 18세기부터 19세기의 일반적 흐름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공장제 간의 수공업 자체가 이 시기를 지배해. 그러니까 공장제 간의 수공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제품을 생산할 때 아직까지는 손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산업혁명 초창기는 그렇겠죠. 기계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해. 그러면 손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돼서 공급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많을까 적을까? 손에 의해서 제품 자체를 생산해서 공급하니까 공급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동화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공장제 간의 수공업 자체가 지배다 보니까 공급의 양 자체는 손에 의해서 수제로 만드는 게야 많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공급량이 작다 보니까 시장에 내놓으면 무조건 팔려 안 팔려? 공급의 양이 적다 보니까 시장에 내놓으면 무조건 팔리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 하여 이름을 우리는 세이의 법칙이 지배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보자.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여러분들 확립이 이루어지고 19세기 말에 들어와서는 이제 완벽한 공장제 기계 산업의 형태로서 시장 자체가 대체가 됩니다. 완벽한 대량 생산 체제. 그죠? 그러면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됐으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근데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다 보니까 물건을 안 사.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는 열에 불과한데 공급이 열에서 20에서 30이 40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럼 팔려 안 팔려? 물건이 안 팔려요, 여러분들. 남아 들어가잖아. 그래서 상품이 안 팔리고 쌓이는 적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적체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적체 30년대 들어와서 경제 대공황이다 하는 거대한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자. 자, 세이 법칙이 지배했다. 지나친 과다한 공급은 수요를 넘은 공급 자체를 등장시켰다. 상품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적체 현상이 발생했다. 시장 기능이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급기야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황이라고 하는 대위기에 처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30년대 들어와서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대한 늪에 빠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왜 시장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는지 시장 실패를 연구하는 각종 이론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시장 실패를 이제 본격적으로 파악해 볼 텐데, 자, 우리가 시장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전 시장 자체가 무엇인가 그걸 좀 가져가야 되겠고, 이러한 건전한 시장이 하나하나 깨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건전 시장이 깨지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장 실패라고 언급을 한다. 그럼 건전 시장에서는 실판을 잠깐 좀 볼까? 건전 시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경제 이념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경제 이념이 있고, 또 하나 공평성이라고 하는 경제 이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념이 구현되는 시장을 우리는 건전한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효율성과 공평성이 구현되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 건전 시장이라고 언급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효율성 자체가 구현되기 위한 몇 가지의 조건이 존재하는데, 그 형태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자, 여러분들. 첫 번째 때는 완전 경쟁이 전제가 돼야 돼. 두 번째는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세 번째, 시장에서 공급되는 제한은
공공재를 전제로 한다란다? 공공재를 전제로 하겠고, 그리고 내부 효과성, 가격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가격 기제가 제대로 작동된다, 이게 힘들면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뭐를 매개로 합니까? 프라이스, 가격을 매개로 물건 자체가 팔리기도 하고 사기도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유임승차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통 우리는 지금 얘기한 내부 효과가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팔고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들, 이걸 내부 효과가 구현됐다고 얘기해. 자, 내가 석반시장에서 물건을 여러분들 살려고 그러는데 아줌마한테 아줌마 요거 떡 얼마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000원 안 주고 그냥 가져가 버렸어. 이건 내부 효과가 구현된 게 안 된 게야. 그건 구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부 효과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줌마가 3,000원, 그럼 내가 3,000원을 줬을 때 가격 기제가 작동됐다, 내부 효과가 구현됐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효과가 좀 힘들면은 그냥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에 의하여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부 효과가 구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의 안정성 자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공평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소득의 공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건전성이 하나하나 깨지는 것을 보통 우리는 뭐란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 아닌 뭐가 발생한다? 불완전 경쟁, 완전한 정보가 아닌 뭐? 불완전 정보, 공강제가 아닌 뭐? 민간제, 내부 효과가 아닌 뭐? 외부 효과성, 경제의 안정성 자체가 깨졌어요. 바로 뭐야? 경제의 불안정성. 이 경제의 불안정성 자체를 보통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실업의 증가, 이거 멍땅다, 인플레가 발생했다, 멍땅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걸 묶어서 경제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득의 공평성 자체, 이거 아니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얘기해라. 그럼 바로 뭐야? 소득 배분의 불공평성이죠. 이 소득 배분의 불공평성을 쉽게 얘기하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시장 실패의 원인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 불완전 경쟁 자체를 얘기할 때는 독과점 들어가죠, 여러분들? 독점이라고 하죠. 독과점이 불완전 경쟁을 대표하는 거고, 자연 독점도 독점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을 얘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사회를 배울 때는 지금 얘기한 독과점이라든가 자연 독점 현상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독점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이란 말은 뭐다? 수많은 공급자,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세상을 완전 경쟁이라고 해야 하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공급도 어떤 사람의 소비도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완전 경쟁이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은 존재할까 안 할까? 현실에서는 완전 경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굳이 유사한 완전 경쟁 체제를 얘기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주식, 증권시장 같은 경우가 좀 유사하다 그러죠. 그럼 주식, 증권시장은 수많은 사자, 팔자 주문이 있었어. 수많은 사자, 팔자 주문이 있잖아. 수많은 공급자,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통 완전 경쟁 그러는데, 이런 완전 경쟁 자체가 깨지고 소수가 독점이라 과정을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요 자연 독점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불완전 경쟁을 대표하는데, 요 자연 독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해라. 그럼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통 규모의 경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규모의 경제가 뭐냐고 또 질문한 분이 계신데,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적이다. 자, 강의실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5명이 있어요. 똑같은 강의실에 50명이 있어. 강의하는 학원 강사한테 여러분들 뭐 시간당 페이를 1만 원 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10,000원씩 징수했어요. 그러면 전체 수입은 얼마야?
5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강서류가 여러분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이죠. 이쪽은 뭐야? 50분의 1이죠.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이익이 커? A가 이익이 큰 거야? B가 더 이익이 큰 거야? B가 이익이 크죠. 이쪽은 여러분들 5분의 1이나 강사한테 줘야 되겠고 학원은 5분의 4밖에 안 갔잖아.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 50분의 1만 강사는 하고 50분의 49 학원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럼 이 말은 인원이 많아질수록 학원은 다 효율적이 아니야. 효율적이죠. 왜 그럴까? 전체 총액에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 자꾸만 작아져. 들어가는 비용, 강사료 같은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비율이 규모가 커질수록 커지는 게야 작아지는 게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비용의 체감을 가져오고 이에 근거하여 자연 독점 현상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럼 내가 이걸 적어라냐? 규모의 경제나 비용 체감, 자연 독점도 시장 실패의 원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딜 잠깐 보냐 하면은 자, 페이지 35쪽. 자, 35쪽의 맨 밑에 각주의 14번을 봐봐. 불완전 경쟁에는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비용 체감의 법칙 및 자연 독점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규모의 경제는 비용의 체감을 가져오고 자연 독점을 가져온다 그랬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시장 실패 원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이 항구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게 뭐나? 자, 불완전 정보가 나왔는데, 자, 뭐 행정학자들이니까 경제학자들이 불완전 정보 하나만 갖고 표현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일한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불완전 정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로 표현한다? 정보의 비대칭.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정보의 불균형이라고도 표현해. 뭐란다? 정보의 불균형. 한쪽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쪽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우리가 이제 중고차 매매센터에 가면은 중고차 가운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엔진 망가진 중고차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이에 대한 정보는 자, 이 중고차 매매센터 사장, 주인이 장악합니까? 손님이 장악합니까? 누가 장악해? 중고차가 이 부실하다, 이러한 정보는 주인이 갖고 있는 게 소비자가 갖고 있는 게 주인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중고차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이 중고차를 아주 터무니없는 고가격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럼 사기와 기만이 횡행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시장이 잘한 게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시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한쪽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보의 불균형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완전 정보나 정보의 비대칭 같은 말이고, 그래서 그것을 중고차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뭐라고? 중고차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균형, 몽땅 다 같은 표현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제는 시장에서 공급이 돼야 한다. 아, 여기 꼭 고정해놨잖아. 시장에서 공급하는 제한은 뭐예요, 여러분들? 민간제지? 그치? 근데 민간제가 아닌 공공제, 공공제는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있어 없어? 국방이나 치안 외교를 여러분들 속발상에서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외부 효과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걸 다른 말로 비가격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내부 효과는 가격 기제가 작동된다고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그래서 가격 효과성이 이건 비가격 효과야. 자, 여기 인천 행정구자원이 있고 옆에 인천 노래방이 있다고 가지고 보자. 근데 지하에 인천 술집이 생겼어. 그럼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물어보자. 한 잔 여러분들 마시고 난 다음에 보통 한 곡 뽑으러 가, 안 가? 보통 뽑으러 가잖아. 야, 우리 술 취했니? 술 깨러 노래방 가서 한 곡 뽑으러 가자. 그런 얘기 안 해. 하죠. 자, 그러면 인천 술집이 생김에 따라 인천 노래방 매상고는 올라 안 올라? 올랐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 이게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을 외부 경제라고 얘기해요. 뭐라 한다? 외부 경제. 여러분들 인천 노래방 매상고 올랐다고 해서 술집 주인이 노래방 주인한테 가서 연마 돈 내놔. 내가 술집 만들어서 너희 매상고 올랐지? 돈 내놔. 이렇게 요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을 외부 경제. 그래서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번에 외부 그럼 불경제는 뭐냐면은 술집이 생겼다. 인천 행정고시학원 매출에 타격을 줄까 안 줄까? 타격을 주겠죠. 왜? 여러분들 술 한잔 먹고 난 다음에 여기 입구에 누워가지고 지나가는 여학생들한테 희롱해 안 해? 합니다. 야, 여학생 나랑 놀자고 희롱해 안 해? 하겠죠. 그럼 여학생들 이거 좋아 싫어? 이거 좋아하는 여학생 있어 없어? 없어요. 있으면 남들이 다 변태라 그래 여러분들.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면 매출에 타격을 줘 안 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술집 주인이 인천행정고시학원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집 만들어서 당신 학원에 매출에 타격을 줬네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뭘 줬어? 불이익을 줬죠. 이걸 우리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럼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는 다 가격 기제가 작동이 돼서 안 됐어.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주고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불이익을 주고 가격 기제가 작동이 된 게 안 된 게 안 된 거 아니야.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격 기제가 작동이 되는 내부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시장에 있는 인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타야 이기야. 그래서 이기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여기 보자. 요거는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을 인간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 그러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좋아해 싫어해? 답답해. 이 아파트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 이게 신기 아파트를 만들었어. 이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이 기존의 아파트야. 근데 이제 이쪽에 A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뒤에 후문이 있어. 그러면 요 B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 사람들은 여기 학교를 갈 때 학생들이 후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아 안 좋아? 후문을 만들어서 그럼 이 후문을 토대로 이렇게 가면은 얘들은 학교를 빨리 갈 수 있어 없어? 빨리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직접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앞에 있는 A 아파트에서 어떡하냐? 얘들이 후문 통해서 가는 걸 싫어하는 게야. 어떻게? 후문을 잠궈버려. 후문을 잠궈버려. 왜? 사촌이 땅을 사는 걸 배가 아파서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죠. 후문을 내면은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준 게 안 준 게야. 후문을 만들면은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이익을 줬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아해 싫어해? 이 아파트.
싫어하니까 후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 경제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다시 보자. 뭐 진도랑 이끌어 먹었네. 시장에 있는 인간은 이타야 이기야. 이기.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 싫어해? 남이 잘 되는 건 싫어하겠죠. 당연한 거. 왜 이기적 존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 싫은 게야. 그럼 외부 경제는 남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것은 꺼려한다고. 그래서 이건 과소공급이 등장해. 뭐가 등장한다? 과소공급. 근데 이거는 외부 경제는 가격을 통하지 않고 타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야. 천집이 가다가 쓰레기를 슬그머니 버렸어. 외부 경제야, 외부 불경제야. 불경제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 무임승차하는 돈 쓰레기 버리는데 돈 내 안 내?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 들여서 뭐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쓰레기를 치웠죠. 치우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불할 비용을 인천시에다 전가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죠. 이건 외부 경제야, 외부 불경제야. 외부 불경제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가격을 통하지 않고 인천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 게 안 준 게야. 자, 쓰레기를 내가 버렸다. 내가 귀찮으니까 쓰레기를 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버린 쓰레기를 인천시가 치워 안 치워? 치죠. 그럼 인천시는 그냥 치는 거지 하지만 인천 시민들한테 뭐 받아? 세금 받아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치워 안 치워? 치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담이 할 것을 인천 시민들한테 난 전가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죠. 가격을 통하지 않고 인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줘서 줬어. 준 거지. 외부 경제야, 외부 불경제야. 불경제 아니야. 그러면 시장인 인간은 이 존재다 보니까 외부 불경제 이런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기니까 내가 지불 안 하고 내가 비용 지불할 것을 다른 놈한테 전가시킨 거야. 나는 이기적인 존재니까 이런 걸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발생하냐? 적정 공급이 아니라 과다 공급이 발생하는 거야. 위에 건 뭐야? 과소 공급. 아래 건 뭐야? 과다 공급. 적정 공급을 실패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게 시장 실패로 보기도 한다고. 자, 여러분 교재 34초 잠깐 펴보세요. 맨 밑에 하단에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박스로 하나 나왔어. 나왔고 외부 경제 옆에 과소 공급이야, 과다 공급이야. 과소 공급. 외부 불경제로 나왔어요. 과다 공급. 알았습니까? 그래서 적정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시장 실패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외부 경제가, 외부 불경제가 왜 시장 실패 들어가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부 경제가 있는 제한은 과소 공급을 야기한다. 틀렸죠? 아니, 맞았죠? 이걸 과다 공급을 야기한다. 바꾸는 문제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출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이 유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거 하여간에 체킹해 두시고 실패하는 점 보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경기 침체, 실업의 증가 등의 시장 실패고 소득 때문에 불리 공정중 시장 실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실패를 대표하는 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얘기했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둬야 합니다. 자,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국부론에서 여러분 스미스는 다 알죠? 시장경제 원리를 창시한 사람 아니야? 어?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부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시장에 있는 인간 자체를 뭐로 파악했냐면은 경제적 합리적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칠판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경제적 합리적 인간은 이건 뭐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존재예요.
어떠한 것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존재로서 인간을 해석한 거예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그때 인간은 그럼 이타야, 이기야. 나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혼자 다 처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은 이기야, 이타야. 이기적 존재. 그러면 이기적 존재 인간 자체를 지금 얘기한 국부론을 제시한 스미스는 부정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시장 인간 이기적 존재야. 그 부정적인 거 아니야. 그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 했냐면은 각 개개인의 이익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전체 공익구현에 이바지한다라고 얘기한 게 스미스야. 개개인의 이익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 사회 전체의 후생, 공익을 구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파악한 게 스미스야. 이걸 보통 우리는 예정조화설 그러는데 예정조화설이 무엇인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 자, 국내에 이제 경제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요새 여러분들 뭐 수도권 지역에 대학 들어가려면은 내신 뭐 2, 3등급은 돼야 돼, 안 돼야 돼? 최소한 2, 3등급이 돼야지 수도권인 대학을 들어가거든. 그럼 내신 2등급, 3등급밖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뭐 3, 4등급, 5등급, 6등급 받는 애들은 수도권 대학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워.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고 나중에 공무원 되면은 산업체 특별 전역해서 수능 성적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뭐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 이런 대학들에서 여러분들 뽑아준다고. 특히 이제 야간에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 인천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학과가 있을 거야. 인하대도 있고. 이런 데 여러분들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학이. 여기 뭐 강의는 선생님 현재 대학에서 뭐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방법은 다양성은 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꾸만 공무원 학교 대학에 들어가는 진학한 학생이 자꾸만 적어지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 자체가 문을 닫을 위기까지 올 거예요. 몇 년 안에. 이 말은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나는 2년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편입이 굉장히 쉬워져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뭐 난 대학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마 나 전문대 나왔다 뭐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이 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면은. 지금 특히 뭐 인천대 이런 쪽은 인천시하고 여러분들 학교하고의 연결 맺어가지고 위탁교육을 받아. 무슨 말이냐면은 인천시 공무원 가운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들을 인천대학교에서 현장까지 와서 직접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가르쳐줘. 대학 교수들이 와서 수업을 해줘. 뭐 선생님이 지금 뭐 선생님은 수도권에 모 대학이 있지만 옛날에 보따리 장사할 때 이제 시간 강의할 때 모 대학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청 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수원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수원시청에 있는 강의실, 수원시청에서 강의실 만들었어요. 거기에 한 50명씩 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 사람들 다 나중에 그 대학교 학사학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대학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갖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여간에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제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게야, 경제학. 뭐 경제학을 공부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경제학 책을 보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경제학 책 가운데 하나가 맨큐 경제학이라고 있어요. 맨큐 경제학. 그럼 제가 여기서는 맨큐 경제학의 내용 자체를 간략하게 각색해서 지금 얘기한 예정조화설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농부가 있고 여기 어부가 있고 배추 장사가 있고 그리고 푸주간 주인이 있어요. 정육점 주인이 있어요.
자, 물어보자. 농부가 쌀농사를 져. 왜 쌀농사를 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부가 생선을 낚고 낚시를 토대로. 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정사가 배추를 팔어. 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푸주간 주인이 여러분들 육고기 팔어. 돼지고기, 소고기. 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덕택에 우리는 오늘 아침 식탁에서 쌀밥에다가 고깃국도 먹어서 안 먹었어. 먹은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김치 먹은 사람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선을 구워 먹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덕택에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은 뭘까? 개개인의 이익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 공익구현에 이바지해야 하네. 하죠. 이걸 우리는 예정조화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좋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긍정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스미스가 얘기한 이 얘기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할딩과 바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술지에서 스미스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 잘못된 거야, 할아버지 하면서 비판합니다. 뭐라냐? 하여튼 이런 얘기에 개개인의 지나친 이익의 추구는 너와 나의 공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론을 제시해. 개개인의 이익의 추구는 공멸을 가져온다.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공유지의 비극. 1967년도 논문에서 발표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32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자, 시마노티의 공유지의 비극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까지 여기 쭉 나왔는데 옆 페이지 보자. 옆 페이지에 33페이지에 공유지의 비극 맨 끝에 보면은 할딩과 바든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1960년도 사이언스 학술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럼 여기서 공유지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공유제 배웠어, 안 배웠어? 자, 공유제는 공동소유제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목초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은 목초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목초지 비극이라고 해석은 어렵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보자. 자, 여기 이제 젖소가 100마리가 있어. 그럼 젖소의 100마리 자체를, 자,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목초지가 있어. 이 목초지를 최적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하기 위해서는 젖소가 100마리면 딱 좋은 게야. 그래서 A 목장 주인하고 B 목장 주인이 합의를 토대로 각자 50마리씩 방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최적적으로 활용하자 해가지고. 근데 한 달 뒤에 A 목장 주인 자체가 좀 욕심이나 자신의 목장에 우유의 생산량을 증가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B 목장 주인 몰래 시장 가서 10마리를 사다가 풀어놨어. 그 한 달 뒤에 A 목장 전체의 우유의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근데 B는 그만큼 감소가 돼야 안 돼. 감소가 됐겠지. 그래서 B 목장 주인이 왜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왜 우유의 생산량이 감소가 됐지? 이게 약간 의심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목초지에 나가서 심심풀이로 젖소를 한번 씌워갔어. 그러니까 이쪽이 10마리가 더 많은 게야. 그러면 이 사람 뚜껑 열리 안 열려? 열리겠죠. 그럼 바로 시장 가서 2, 3마리 사다가 다시 풀어놓죠. 예, 다음 달 30마리, 다음 달 40마리, 50마리, 60마리. 지나친 과중한 방목은 목초지의 황폐를 가져간 거죠. 가져오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지나친 이익의 추구는 너와 나의 파멸로 귀결된다.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야.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럼 이 시장 실패가 발생한 궁극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뭐냐? 개인의 지나친 이익의 추구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파악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소수가 독점 과정으로 해. 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중고차 시장의 주인, 아까 뭐 터무니없는 고가로서 중국차를 팔아먹는다 그랬죠? 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 공공재 시장에서 공급하지 않아. 왜? 공짜로 공급해야 돼. 공짜로 공급하니까 손해를 봐, 안 봐? 보죠? 그러니까 공급 안 하죠. 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까 외부 효과성 기억나? 과다 공급, 과소 공급 발생한다. 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실업의 증가.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를 좀 고용해주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해, 안 해? 안 해버리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좀 돈을 좀 나눠주면 돼, 안 돼?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장 자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 본인 주식 다 포함하면 여러분들 한 15조 정도 된다. 그럼 15조의 금액 자체를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나눠줘, 안 나눠줘? 안 나눠주지. 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시장 실패가 발생한 궁극적인 이유는 개인의 지나친 이기성의 추구로부터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 했다.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다? 공의지 비극이 있다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잠깐 좀 보자, 여러분들. 32쪽을 잠깐 펴보세요. 자, 그 위에 이제 시장 실패가 이렇게 나왔고, 위에서 5번째 줄 중간에, 자, 이러한 시장 실패는, 나온 거 보자. 사회적 유의성. 사회적 유의성은 전체 이익, 공익을 얘기하는 게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뭐로부터? 이기주의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스미스의 예정 조화서를 비판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자, 밑줄쳐라. 제인의 딜레마, 공의주의 비극, 구명보트의 윤리적 배반에 근거한다. 3가지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요 3가지 가운데 제가 개념 정의한 것은 공의주의 비극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인의 딜레마, 구명보트의 윤리적 배반은 내용 몰라도 돼. 대신 시장 실패를 대표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 다른 정도는 가져가야 돼. 자, 구명보트가 얘기해보자. 탑승 인원이 2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너와 나 다 살기 위해서 30명이 탑승을 했어. 그럼 구명보트는 제 기능을, 수행을 해 기능을 발휘 못해. 못하겠죠? 가라앉겠죠? 우리 30명 자체가 수몰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왜? 20명을 초과했으니까. 이 말은 개개인의 지나친 이익의 추구는 너와 나의 파멸로 귀결된다고 하는 공의주의 비극과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딜레마도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다 개인의 지나친 이기성의 추구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장 실패를 대표하는 것들, 근본적 원인은 이기주의. 이를 대표하는 이론들, 죄인의 딜레마, 공의주의 비극, 구명보트적인 배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공공재, 외부 효과.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여러분들. 35페이지에 불안전 경쟁, 불안전 정보,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 다 시장 실패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39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래서 시장 실패, 불안전 경쟁, 자연 독점, 공공재, 박스 아래 외부 효과 쭉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자, 근데 이렇게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개입 방식이 옆에 나와. 자, 불안전 경쟁, 독점이나 과정이 발생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토대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적 규제야. 자연 독점도 정부가 규제를 토대로 개입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대신 공급합니다. 그걸 공적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적 공급. 공공재,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 공급을 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적 공급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자, 외부 효과는 좀 이따가 볼 테고, 불안전 경쟁 자체를 얘기할, 불안전 정보는 어떻게 정보 공개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규제를 합니다. 거기 정보 공개에다가 가려놓고 공적 유도라고 적어놔. 공적 유도. 정보 공개에다가 공적 유도라고 적어놓자. 자, 기타 사회 보장 정책, 소득 불균형은 경기 불안정성은 재정 정책이나 조작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 내용 가운데 제가 외부 효과는 별도로 본다 했으니까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 외부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34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거기 하단에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이라는 게 나왔고 직접 규제하고 간접 규제가 있는데 직접 규제를 얘기할 때는 보통 명령 지시 규제를 얘기합니다. 각종 법규에 근거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걸 얘기하는 것. 그걸 명령 지시적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체분, 행정명령, 법규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부 경제는 과소공급이니까 공급을 강제하고 외부 불경제는 과하다 공급이니까 공급을 금지하면 돼. 되죠? 자, 이번에 간접 규제를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시장 유인적 규제가 무엇인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각주 11에 시장 유인적 규제가 무엇인가 개념이 나와. 개인이나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공해 배출 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소정의 예치금 뭐 이거 쭉 나왔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은 시장 유인적 규제 박스 안에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행정지도, 조세 지출, 보조금, 공해 배출권 쭉 나와서 안 나왔어.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여기 보자. 인천분들은 이제 계양산으로 등산을 많이 다니시죠.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양산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로 옆에 여러분들 밥집들이 있을 거야. 보리밥집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게 워낙은 여러분들 개발 금지 기구라 여기에 밥집이나 술집 만들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 응? 근데 영업을 해야 돼. 영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수월에도 광교산이라고 있어요, 광교산. 그럼 여기 등산로 입구에 여러분들 무슨 뭐 보리밥집, 뭐 돼지고기집 굉장히 많어.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불법이야. 허가가 안 된 거야. 근데 이걸 해요. 현재 친구 한 명 여기서 해. 왜? 조상으로부터 땅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여기서 여러분들 밥집을 해왔어. 그래서 이제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하니까 이제 이놈아가 이러하고 이제 오더라고. 막걸리 하나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야, 막 이거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시에서 환경 부담금 내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씩 내냐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 낸대. 3천만 원 내더라도 연 매출 자체가 약 30억 정도 돼. 연 매출액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한 3천만 원 낸다 하더라도 남은 돈 남아 안 남아.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인건비도 못 빼고 그러면은 30억에서 얘 얘기는 한 15억 정도 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천만 원 내도 15억이 돈이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얘는 계속 해야 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밥집 하는데 3천만 원이 남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야 3천만 원 환경부담금 내. 그러면 3천만 원 번 거 내면 나는 버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난 안 하겠지. 그래서 이 부담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의무를 부과하되 하든 말든지는 본인 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들. 이게 부담금 방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부담금이나 부과금은 같은 말이고 거기에 행정 지도라는 거 봐. 각주 12를 보세요. 12. 자,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아래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밑줄을 쳐보자.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정작용. 이걸 지금 얘기한 식으로 행정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모범 음식정의 지정, 승용차 유일의 참여 권장, 이거 몽땅 다 행정지도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도 간접 규제를 대표하고, 자, 조세 지출은 그래서 적어놔. 조세 감면이라고 적어놔. 조세 감면. 당신 이렇게 하면은 조세 감면해 줄 거야. 이걸 조세 감면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조세 감면을 토대로 유인할 수 있겠죠. 너 이런 거 하면 보조금 줄게 하고 또 유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보조금 나왔고. 그다음에 공해 배출권 마지막 나왔는데 이 공해 배출권을 다른 말로 오염 허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오염 허가서. 오염 허가서. 자, 이건 여러분들 옆 페이지에 각주 13 봐봐. 맨 밑에 각주 13. 한 국가 또는 한 국가 내의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이게 탄소 배출량을 얘기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여러분들 할당시켜줘. 1년에 뭐 3,000cc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이제 A 기업을 운영하는데 3,000cc가 할당량으로 설정됐어. 근데 내가 1년 동안 배출한 것은 2,000cc에 불과해. 그러면 1,000cc 남아 안 나눠? 남죠. 이 남는 것을 다른 국가나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한 공해 배출권이에요. 그럼 이항의 면적률을 배출을 덜해서 남겨서 다른 쪽에 판매하면 이익이 돼야 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유인하는 것들 공해 배출권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위인적 규제를 간접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얘기할 때는 직접 규제, 간접 규제가 있다. 직접 규제는 명령지시 규제. 간접 규제는 시장 위인적 규제로 부담금이라든가 행정지도, 조세지출, 보조금 등등이 이에 속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가져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34페이지 날개를 보세요. 날개. 시장 실패의 하나인 외부 경제성은 과소 공급을 가져와 시장 실패를 본다. 맞습니까? 맞죠? 아까 제가 외부 경제는 과소 공급, 외부 불경제는 과다 공급이라 그랬지? 자, 이 페이지에 날개 맨 위에 보자, 여러분들. 불완전 정보는 정부의 비대칭, 정부의 불균형, 정부의 밀집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말이라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페이지 32페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이기성에 출발한다. OX. 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내용 정리. 그래서 일단은 시장 실패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학습을 했고 좀 쉬었다가 또 정부 실패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